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일수일 퐁당퐁당 이렇게 뵀네요. 네,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일주일입니다. FOMC GDP 발표, PC 물가지수. 자, 이렇게 걱정되는 한 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토마스 리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리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질문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시장을 지켜보지 않으면 좀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 믿고 일단 이 방송 1시간 전에 막 보낸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나 저나 뭐 거의 시장을 그 열리는 내내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고 그냥 던졌습니다. 네네. 예. 먼저 이번 주 이 금융시장 브리핑은 지난주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6월 말부터 약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13% 올랐어요. 지난 네네. 6월 중순 고점도 일단 넘어섰고 증시 분위기가 일단 좋아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싹 바뀐 건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CPI 수치 자체는 뭐, 40년 만에 최고로 나왔다 하지만은 그 이면의 모든 데이터를 볼 때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감에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연준의 그 긴축, 그 행로, 거기서도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 이런 것이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에서 반 이상을 넘어가면은 벌써 터널 저쪽 출구에 빛이 보이잖아요. 예. 이제 증시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닝 그 시즌에 개봉을 해보니까 그닥 나쁘지 않더라. 그거예요. 뭐 제가 뭐 어닝이 잘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 이번에 좀 웃기는 게 그 실적은 안 좋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으면은 증시가 이제 네. 환호하고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번에 어닝이 나쁠 줄 알고 주가가 엄청 내렸는데 실제 어닝을 까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슈팅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예. 뭐 반대말은 언더슈팅이고 그런 오버슈팅 했던 데서 정상점을 그 현재 그 어닝 그 실적에 맞게끔 보정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듯한 좀 분위기를 갖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 방송에서 선생님이 그 높이뛰기 발을 상당히 낮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높이뛰기를 발을 맞췄는데 완전히 낮췄는데 뛰어넘었다고 좋아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 그런데 그걸 증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낮춰서 그렇다 하면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네. 예. 그 뭐 테슬라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네. 거의 50% 반토막 났잖아요. 네. 어닝 실제 가보니까 반토막 날 정도는 아니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오버슈팅했다, 언더슈팅했다. 예. 그래서 정상으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증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야 증시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완전히 고고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말 고점이었던 S&P 500 4200포인트 정도는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4,200을 만일 넘어선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그 이미 바닥은 훨씬 뭐 5월달, 6월달이 지나갔고 네.
뭐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 뭐 폭락장 예. 뭐 그렇게 나오지 않고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긴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지금 현재는 베어마켓 랠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4,200을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200을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현재 정치나 경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더 큰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호재는 지금 요즘에 경제 침체를 지금 걱정하는 증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제 침체가 짧은 기간에 얕게 끝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 새로운 증시의 호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징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번 상승 그 장에서 4,200을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선생님과 저와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수요일에 방송을 보면 이제는 바닥은 다 끝났고 7월 그 FOMC 이후 8월 초부터 하반기까지는 강한 상승 랠리를 예상한다고 그 방송을 통해 선언했는데 이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은 선생님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방송이니까 여기서 논쟁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의견을 참조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자 4,200포인트를 넘게 되면 이제 그런데 이 4,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금요일날 4,000포인트를 잠시 넘었다가 밀렸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 빼고는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조정은 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약간 쉬어간다 이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저희 회원방에서도 제가 그렇지만 이 4,000이라고 하는 큰 숫자잖아요. 라운드 피규어. 네. 이 4,000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앞두고 저항을 한번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0에서 우리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제 그렇게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4,01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방으로 내릴 꽂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스냅 어닝이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증시 상승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그 잠에서 잠시 깨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방어주 쪽의 섹터들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나 이렇게 위험자산 쪽이 올라가는데 금요일 장세에서 방어주가 상승하고 위험자산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최초로 방어주가 상승했다. 그래서는 여기서 월가의 큰 손들이 조금 조심하는 이제 증시 분위기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닝 낙관론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무리 크로스바를 낮췄든 말든 어닝이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근데 스냅 어닝으로 인해서 약간 비관론으로 전환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잠시 쉬어간다기보다도 다음 주에 또 폼시라는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폼시 전 아니면 그 직후 이럴 때까지 증시가 좀 눌려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스냅 이야기가 나왔으니 스냅 이야기로 하자면 사실 지난 5월 23일에도 스냅이 이런 약 20% 마이너스 대가 급락하면서 당시에 페이스북 등등을 하락을 시켰고 나스닥 지수도 그날 하루에만 2.5%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아침에 즉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스냅의 실적이 나왔는데 무려 마이너스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약 2주 넘게 13%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뒤통수를 빡 때린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스냅이 증시의 분위기를 갑자기 바꾼 것이 이게 상승 분위기 아직은 완전히 취할 때가 아니야.
그 정도 얘기하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예,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사실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미국 시간 화요일, 수요일에 7월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줄줄이 어닝 대기를 하고 있는데, 스냅이 네. 이야기한 거죠. 스냅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실적이 좋아도 올랐고 나빠도 올랐잖아요. 근데 네. 스냅부터는 실적이 웬만큼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 그러면 폭락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스냅 그 주가가 폭락한, 그 어닝 대실망하고 주가가 폭락한 것. 예. 이것은 사실 스냅 한 주에 국한되지 않고요. 예.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물론 뭐 눈에 보이는 파급 효과는 같은 동종 업종의 그 뭐 메타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예. 뭐 핀트레스트 뭐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지만은 이것보다도 이 선을 넘은 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스냅의 이제 어닝이 이제 실망스럽게 나온 이유가 첫 번째가 광고 매출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대기업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대기업들이 광고 수익을 줄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향후 다가올 경제 침체, 경제 둔화 이런 걸 대비해서 비용을 지금 줄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좀 마침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그 아침 9시 45분에 PMI 서비스가 예. 아주 상당히 지금 5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경제 이제 선행 지표로 이제 활용되긴 하는데 그게 50 밑으로 47.5 얼마인가로 이제 크게 이제 하락했는데 그걸로 볼 때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런 광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제 이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스냅도 폭락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질문할 내용이니까 그건 잠시 후에 미뤄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스냅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동종 업종인 구글, 메타, 뭐 로블록스 등등, 핀터레스트 등등 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트위터는 그 같은 업종이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죠. 네, 사실은 트위터도 폭락을 해 정상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금 인수하려고 뭐 포기한다 말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법원에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소송. 근데 네네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에서 만일에 일론 머스크에게 최초로 그 약속했던 주당 54달러로 인수해라. 이렇게 판결을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그 투자자들이, 세일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사실 뭐 스냅보다도 어닝이 더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플랫으로 끝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종의 배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스냅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 전에 뭐 실적이 좋아도 오르고 나빠도 올라도 이 실적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게 첫 번째 보이는 게 시게이트입니다. 시게이트도 실적이 나쁘다는 소식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스냅 발표 전에는 웬만한 실적이 나쁘지 않고서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런데 시게이트가 스냅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서 나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거의 10% 넘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WDC, 웨스턴 디지털 등등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지금 일주일 동안 상승을 마무리하면서 하락했거든요. 이것도 스냅 효과, 스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 삼성 반도체 그 이제 어닝 호재로 인한 그때부터 이제 분기점이 돼갖고 반도체 섹터가 가장 먼저 빨리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은 차치하고 수요일, 목요일만 보면요, 사실 수요일부터 반도체 그 섹터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비실비실됐어요. 근데 다행히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테크의 그 분위기를 살려갖고 네. 강제로 끌려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도 그런 상황이었고 목요일도 그런 상황이었고 강제로 끌려오다가 금요일에 이제 스냅 그 어닝 그 악재 때문에 같이 묻어 내려가긴 했는데 또 그 월가에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 등급을 하향시켰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쪽이 전망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을 하향시킨 거, 이제 그런 등등의 영향. 그래서 이미 반도체 섹터는 이미 저항을 계속 막고 있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등급 하향과 네. 스랩 어닝 악재 이런 거 한꺼번에 두드려 맞았다.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금요일에 많이 내려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 기술주를 바라보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일주일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다시 가더라도 좀 더 내려와야죠. 예, 그런 네. 면이.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네. 그 반도체 섹터 그 자체가 이제 모든 그 생산 공정의 첫 공정이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가 좀 강하게 쭉쭉 올라주면은 다른 섹터들도 힘을 받을 텐데 그 반도체 섹터가 이제 저항을 맞고 여기서 이제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다른 그 기술주들도 반도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자, 이번에는 채권금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에는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ISM 서비스 PM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많이 그 안전자산, 일단 주가도 빠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을 빼고는 월화수목, 월요일도 뭐 잠깐 내리긴 했지만 월화수목은 주가, 증시가 다 올랐단 말입니다. 응시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하락했어요. 이것은 안전자산 선호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걸 반영한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땡긴 것이 유럽 그 중앙은행에 있는 ECB가 이제 예상을 깨고 0.5%의 그 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 유럽이 지금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러시아산 그 가스 공급의 그 축소 뭐 이래갖고 지금 가스 대란이 일어나갖고 올 겨울에 가스 배급제로 가야 된다.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은 유럽 경제는 지금 당장 지금 경제 침체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세게 올림으로 해갖고 경제 침체 가능성을 더 앞당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해서 유럽 경제 침체 가능성이 미국 경제와 미국의 국채 수익에도 영향을 줬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안전자산보다도 이 경제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 국채금리 하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명을 돌파한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하신 ISM 서비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진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경기 침체 가겠구나. 야, 유럽도 이 모양인데 미국의 지표들도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걸 볼 때 분명하다. 결국 이런 느낌이,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채권금리가 하락한 것은, 7월 FOMC 이후에는 페드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하면서 채권금리가 이미 반응한 거 아닐까요? 네, 그 페드와치를 이제 분석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은 물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75pp를 인상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지만은
이 투자자들은 이 75bp도 확신을 못하겠다. 어쩌면 50bp도 갈 수 있다. 그런 게 좀 이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금리의 수익률 하락을 볼 때.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에 보면 필라델피아 그 경제 지표도 지금 아주 대폭 하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최근의 경제 데이터로만 보면은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둔화 이제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제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준의 금리 긴축 완화 아니면은 금리 인상 중단 아니면 내년 초 금리 인하 이런 것을 증시 참여자들이 무조건 두 손 들고 환영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건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경제 침체가 오면 어떡하나 요걸 걱정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긴축 완화했다 해갖고 증시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상승할 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만약 경제 침체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은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침체를 더 걱정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그 상승기보다도 디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경제 침체. 이럴 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그 시기에는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지만은 그러나 비용도 증가하죠. 그렇지만은 디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면은 매출 자체가 주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물건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제 침체는 빠르고 얕게 왔다가 지나갈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인데 혹시나 길게 깊게 온다 그러면은 증시 한번 또 이렇게 크게 증시가 깜짝 놀랄 만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그 유럽 경제가 이제 얘기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유럽 경제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마저도 새로운 악재 후보가 하나가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그 드라기 총리가 사임했어요. 이탈리아가 이 국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22 총재였던 드라기 총재를 오성훈 모셔와갖고 그 총리를 만들어 나가갖고 이제 재정 관리를 잘하게끔 했는데 지금 연정이 지금 붕괴되면서 드라기 총재가 사임했거든요. 그래서 뭐 9월 25일인가 국회 총선거 다시 하는데 이 와중에서 만일 이탈리아가 스리랑카처럼 사회 불안, 정치 혼란 이렇게 악화된다 그러면은 이 이탈리아의 그 재정 이 문제가 터지고 외환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당장은 악재는 아니지만은 악재 후보로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상황은 뭐 이탈리아 채권 금리를 지켜보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간 너무 선생님이 좀 너무 앞서간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분명한 건 이탈리아 아니, 지금 가난한 나라들의 지금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채가 많은 진짜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이탈리아가 말뻥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증시의 한 묘관이 되는 거죠. 이탈리아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일단 외환위기, 이탈리아가 외환위기다 그러면 유로화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앞서가신 것 같고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는 이제 월가에서도 그래서 유럽의 경제 침체 이제 이런 걸 볼 때 유로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반등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달러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다 또 떠나서 달러 강세화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대기업들의 그 수익 마진도 깎아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달러화 강세라는 의미는 절대 안전자산이거든요. 절대 안전자산을 수요가 많다 그러면 주식도 팔고 이머징도 팔고 이것저것 팔아서 빨리 달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다시 전환된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제가 여기서 네, 다시 일단 하나, 주시해 보자 아닐 거죠. 예, 네. 다시 하나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린 건 6월 19일자의 GDP, 애틀랜타 패드의 GDP 나오를 보면 2분기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1.65로 나왔습니다. 자, 1분기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끝났고 2분기마저 마이너스면 미국 경제를 리세션, 경기 침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네네. 원래 리세션의 정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일 경우가 리세션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맞죠, 선생님? 네네. 예. 그런데 페드의 7월 27일, 8일인가요? 화요일, 수요일. 그게 네네. 끝나고 다음날 GDP, 2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이때 분명히 GDP 나우가 6월 19일에 마이너스 1.6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GDP다, 리세션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월가의 그 전문가들은 지금 GDP 나오가 현재는 그 정도지만은 아마 그 정부 발표로는 0.5% 정도 상승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지금 현재 뭐 GDP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미국 경제 침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게 지금 교육 규모가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잠시 수치상의 그 GDP가 마이너스 나올 뿐이지 실제 현재까지 미국의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만 경제 침체 권역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혀 경제학자들이나 증시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 침체 지금 당장 온다 전혀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나우가 마이너스 1.6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GDP도 FOMC 다음날 발표하는 2분기 GDP 일단 확정치는 아니고 발표인데 그것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맞죠, 선생님? 네네. 예, 배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앞에서 말씀한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제가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논쟁은 아니죠, 선생님? 네, 아닙니다. 각자의 뷰가 다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서 리세션이 되면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게 리세션은 곧 경기 침체는 곧 주식시장 폭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09년 4월 그때 리세션이에요. 1년 동안 리세션이었거든요. 왜냐면 2008년 9월에 리만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에 4월, 그 리세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그때부터 빠졌느냐?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주가는 다 빠졌고, 리세션을 선언한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세션을 선언하는 게, 즉,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리세션 선언하는 게 저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소프트 랜딩, 소위 말해서 소프트 랜딩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환호하고 상승할 수 있지만 만일에 하드 랜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거를 점칠 수가 없어요. 모든 맞습니다.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이제 뭐 반박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은 2009년도의 리세션 때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오늘에 대입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합니다. 지금 오늘의 지금 문제는 지금 공급 불균형,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그 락다운 같은 거, 뭐 이런 공급 불균형에서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대한 그 강한 연준의 그 대응, 여기서 이제 리세션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옛날에 그 데이터가 지금에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그러면 미국에 리세션 왔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네. 미국의 휘발유 가격, 뭐 네. 원자재 가격 모든 걸 볼 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치료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준이 지금 강제로 눌러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일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튀어 올라가요. 다시 옛날로. 그죠? 금리 인상 중단한다, 인하한다 그러면은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이게. 주택시장이 화랑으로 다시 가죠. 원자재 가격도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요 파괴적인 또 자기 눈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긴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요 파괴라는 얘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졌다. 이제 그게 아니고 연준이 더 이상 터치 안 해도 자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뭔가 구조적으로 데미지가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 예로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락해갖고 미국의 부유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많이 더 하락해서 부유 효과가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게 지금 구조적인 수요 파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리세션이 왔다, 주식 올라간다, 연준이 긴축 중단한다, 이것을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와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수가 완전히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점 무조건 네.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꺾였는데 그걸 다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다 곧바로 올라간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게 어떤 자연현상에서 아무리 날씨가 좋다고 해도 폭우가 한번 오면 그 다음날 다시 날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전 동의하지 않고, 또 하나 금리를 인하해서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증시는 주식시장의 반응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거, 내년에도 더 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3.5% 올린다는, 이게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7월 말에 FOMC 끝나고 8월 달에 8월 중순에 CPI, 그다음에 7월 말에 또 이제 PC 물가지수 또 발표할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만 보여도 저는 주가가 반등이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선생님과 지금 제가 보는 차이가 있다는 거. 갑자기 썰전이 된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사실 선생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죠. 현상을 봐서 추정할 뿐이고 우리도 추정하지만 추정은 계속 바뀝니다.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야 돼. 너 틀렸다 맞았다고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왜냐? 틀렸다 맞았다 하는 분들은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 의견을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의견을 듣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스스로의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만들기, 그렇죠. 네,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선생님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선생님 그 점 꼭 양해해 주실 거죠? 네네. 네. 그 월가에 진짜 수백만 달러씩 연봉 받는 그 경제 분석가들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지금 증시 발음 그 최저점, 올해 최저점이 지나갔느냐, 아직 안 왔느냐, 그 다음에 연말에 얼마쯤 줄 거냐, S&P 증시가. 이것이 지금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에요. 근데 이 수백만 달러 연봉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틀려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공책에다 놓고 끄적거려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거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한 반 정도는 올해 최저점은 지나갔다. S&P 3636 거기서 이제 바닥을 쳤다. 한 반 정도는
아니다. 아직도 더 내려갈 룸이 있다. 이제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연말에 S&P가 얼마 정도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각양각색이에요. 네. 지금 탐리 같은 분은 이제 막 4,800, 뭐 5,000까지 이제 보는 이제 불캠프에도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3,300, 뭐 이 정도 네. 간다는 베어 캠프도 있고. 네. 중간선이 보통 한 4,300, 뭐 이 정도 보거든요. 네. 보는데, 그 골드만삭스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4,40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전망은 이제 다달이 지금 경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전망도 또 바뀔 수 있어요. 예.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뭔가 또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이 때문에 우리가 연말이 어디까지 간다. 그걸 믿고 지금 뭐 풀베팅하고 또 아니면 손절하고 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한 달 한 달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 이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맞춘다. 이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독서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하는 게 지식을 넓히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을 쌓아서 뭐합니까? 시험 볼 일도 아닌데 그렇게 지식을 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네네. 미래를 저는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네, 저는 그 주변에서 뭐 일주일 후에 S&P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주일 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내일은 내가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에 발생했던 그 증시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차트상 저항선 지지선도 있고 이걸로 해서 그 다음날은 예측이 가능하지만은 이틀 3일 뒤에는 나는 모른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장기 전망해갖고 거기다가 베팅하고 그랬다가 물 먹은 적도 많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네. 자,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 틀렸어, 너 맞아, 내가 맞았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하루라고 했는데요. 미래를 1초만 먼저 알아도 세상의 돈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맞죠, 선생님? 네네.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상할 수 있지만 맞춘다는 거 이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신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니 맞고 틀리다는 의미 없습니다. 사실 토마스 류 선생님이 이렇게 예상하는 것을 근거들이 무엇인지 그 지표들이 무엇인지 보고 제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에 따른 지표는 또 뭐고 근거는 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생각이 틀렸다 맞고가 없습니다. 왜? 맞고 틀리건 내일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점을 좀 네, 저도 그 분석 기사 볼 때 저하고 비유가 다른 분석 기사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요. 네.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른가.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뭔가 단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같은 얘기 해봤자 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확실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맞죠, 선생님? 그런데 그 본성의 반대로 갈수록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투자자의 진정한 자세죠. 맞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진정한 자세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인간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롱배팅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낙관적인 뉴스를 잘 보게 되고 숏배팅을 많이 갖고 있을 시기에는 부정적인 뉴스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게 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투자가들이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섹터, 뭐 기술주, 뭐 반도체, 있으면 그쪽이 항상 잘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버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조금 샀더니 자꾸 안 좋은 거 망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몇 년 전인가 4년 전인가요? 3년 전이구나. 다시는 인버스 투자하지 않겠다 제가 혼자 맹세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소형 개별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이번에 그 스냅처럼 폭락할 네, 어닝이 나빠갖고 그런 소형주 몇 개는 쇼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제가 롱베팅을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해칭도 할 겸 또 그렇죠. 예. 거기서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소량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금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주변 사람들 마음 인간 분석 이거 철학적인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 믿고요. 혼자 믿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어닝, 네. FOMC, 거기에 GDP 발표, 또 하나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 있죠. PCE 물가지수, CPI만큼 연준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죠. 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확정치가 나오기 전까지 증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연준에서 이번에 75bp 인상할 거다 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네. FOMC 전 아니면 후에까지는 증시 참여자들은 불안해할 거다. 예. 그래서 조금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네. 그다음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 또 테크들 주식들이 이제 어닝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는 솔직히 어닝을 까봐야 알지 그 전에는 제가 뭐라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FOMC 전후까지는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도 쉬셔야 되고 이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 당부하실 말씀이나 전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무더위에 건강 지키자. 건강해야 주식에서 또 버티고 뭐 잘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네. 건강해야 인내심도 이게 강해집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모라고 있잖아요. 예. 내려갈 때 포모, 올라갈 때 포모. 맞아요. 여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도 오늘 방송은 금융시장 브리핑이 아니라 금융시장 썰전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 설전도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도 혹시라도 선생님 기분 상하시지 않도록 단어 하나하나마다 무지 신경 썼다는 건 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금융시장 브리핑을 보신 게 아니라 썰전을 보셨죠? 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맞춥니까? 운일 뿐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나는 여기를 보고 토마스 선생님은 저기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점 때문에 토마스 선생님 대화하다가 본의 아니게 썰전을 했습니다. 좋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